Dope my beat. 네, 안녕하세요. 네, 리플레이카 박상길입니다. 오늘은 저도 평소에 많이 만나보고 싶었던 차량이고요. 저희 채널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차량인데요. 대우의 아카디아 95년식 오늘 모델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 또 귀한 차량 또 협찬해주신 차주님, 네,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고양시에 살고 있는 아카디아 오너입니다. 또 오늘 주말인데, 근데 저희가 거의 평소에 평일날 많이 촬영하는데 또 귀한 주말에 또 데이트하고 하셔야 되는데 저한테 이렇게 협찬해 주시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차량도 너무나 깨끗하게 디테일링을 싹 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엄청나게 뭐 이렇게 드라마틱한 역사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최대한 함축적으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로얄 시리즈를 한창 주름을 잡았단 말이에요. 대우에서 주름 잡고 있었는데, 이제 그랜저가 나오면서 대형차 시장을 그랜저한테 많이 뺏겨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차 시장을 다시 선점하기 위해서 대우 말로는 뭐 2년 정도 같이 혼다랑 같이 뭐 공동 개발을 그 당시 이제 언론에는 그런 정보를 흘렸었어요. 같이 이제 공동 처음 들어보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세요? 2년 동안 공동 개발을 했다라고 이제 언론에는 홍보를 했는데, 혼다에서 2세대 레전드, 혼다에서 2세대 레전드를 가지고 와서 부평 공장에서 이제 직접 조립 생산을 한 모델이 아카디아가 되겠죠. 아니 98년도까지 이제 쭉 이어서 이제 판매를 하다가 98년도에 쌍용을 인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쌍용에는 그 당시 한창 잘 나가는 체어맨이라는 대형 세단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아카디아가 판매량이 또 높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아카디아를 뭐 이렇게 계속 이어간다기보다는 대폭적인 할인. 네. 그래서 엄청, 원래는 4천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대였는데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2천만 원대에다 이제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좀 막판 티코 몇 대 가격을 할인을 해주면서 나머지 재고 처리를 해버리고 99년 12월 달에 단종이 되고 말죠. 그래서 후속 기종으로는 그 이제 공백이 꽤 길었다가 2005년도에 스테이치맨이 나오면서 이제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원래는 그 스테이치맨이 나오기 전에 시라츠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후속 기종에 대한 개발이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근데 기아에서는 라이센스 이제 마츠다에서 여러 차종들을 라이센스 생산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많이 흡수를 하고 나중에는 뭐 기술의 기아라는 말까지 이제 들었을 정도인데, 대우의 어떤 경영 방침 자체가 기술 축적보다는 기술이 없으면 사오면 되지 이런 그런 철학 마인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차량들을 OEM 생산하면서 좀 어떤 기술에 대한 그런 축적이 많이 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시라츠 프로젝트는 아예 접어버리고, 자체 개발 프로젝트를 아예 접어버리고 호주에서 스테이치맨을 직접 가지고 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스테이치맨, 그리고 뭐 베리타스, 뭐 알페온, 뭐 이렇게 임팔라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차량들이 다 잘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시라츠를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시라츠의 저주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긴 한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비운의 명차다, 당시에 정말 좋은 차인데 지금은 이제 대우에서 좋은 차 가지고 와서 홍보를 잘못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카디아 역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죠. 아무래도 이게 이제 많은 분들 보시다 보니까
당시에 물론 좋은 차였고 첨단 기능이 많이 들어간 차였고 주행 성능에서도 당시 경쟁 차종들을 많이 압도하는 면이 있었는데 마케팅이 잘못했다기보다는 가격이 약간 너무 비쌌죠.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네. 그리고 이제 디럭스 모델이랑 슈퍼 모델로 나눠졌었고요. 네, 네. 이 슈퍼 모델 같은 경우에는 또 로얄 패키지라고 해서 더 옵션이 더 들어갔었는데 그 풀옵션으로 따졌을 때는 거의 4,400 정도가 네, 육박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현 시대로 치면 거의 8천만 원에서 그렇죠. 네. 한 거의, 1억. 네. 예, 거의 현 시대 그 화폐 가치로 치면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되는 차량이었기 때문에 어떤 마케팅에 물론 그 부재도 있었겠지만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이 가장 크지 않았나 네, 그런 면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외관 한번 먼저 살펴볼 텐데요. 제가 기대한 어느 정도의 그 외관 상태 네. 선이 있잖아요. 항상 그렇죠. 리뷰하면 오면서 이 차는 한 요 정도 네. 될 거라는 그런 상태를 항상 감지를 하고 오는데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만나본 아카디아 중에서는 정말 최강 아닐까 싶을 정도로 상태가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는데요. 한번 차주님 모시고 한번 자세히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네. 옛날 대우 네. WD라고 해갖고 예. 이게 지금 제가 타고 나가 보면 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분들은 이제 이거 무슨 옷 입고 야 막 그러면서 그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네. 그래서 이게 대우의 뒷자를 네. 형상화해서 양쪽으로 그렇죠. 뒷자를 두 네. 개를 박아놓은 건데 아카디아 하면은 요 엠블럼이 고유의 엠블럼이 또 많이 인상적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전 차주분이 예. 이게 원래 오리지널 레전드 순정 휠이에요. 근데 예. 국산 휠이랑 뭐 모양은 비슷하면 살짝 틀려요. 예, 약간 나중에 이제 사진으로 이제 예. 첨부하면 되실 것 같고 예. 아무튼 국내에서는 이 차밖에 없을 거예요. 이 휠을 달린 거. 근데 딱- 오리지널 네. 2세대 레전드 휠인 그렇죠. 거죠. 예. 네네. 그리고 지금 이쪽에 네. 전면부 보니까 이 오버행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진짜 전륜차 치고는 그렇죠. 너무나 짧고 스포티하게 네. 뭐 요즘 시대 같은 데는 뭐 설계 구조가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네. 전륜차 같은 경우에도 뭐 볼보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네. 이렇게 짧게 설계를 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그거 감안하더라도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차들이 많지 않았는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이거 서 있는 것만 봐. 저는 지하철에 서 있는 것만 봐도 차 너무 흐뭇해요. 그래갖고 항상 보게 됩니다. 일단은 혼다 요 아카디아 하면은 레전드 하면은 이 그 세로 배치 엔진을 빼놓을 수가 그렇죠. 없는데 네. 그 전에 이제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쪽에 보게 되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국산 차들도 뭐 스트럭바 순정으로 많이 달려서 나오긴 하는데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예. 국산차는 아직 따지고 보면 국산차는 아니지만 국산차 중에는 최초로 적용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쵸. 국산차 최초에 뭐 수입해서 조립을 해서 판매했기 때문에 국산차라고 할 수는 있죠. 그렇죠. 베이스가 이제 네. 뭐 되긴 하지만 약간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국산차 최초의 스트러파 적용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상당히 여기 아마 센세이션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 엔진이 지금 3.2 엔진이잖아요. 네네. SOH 방식 네. 3.2 들어갔는데 요거 혹시 몇 마력 정도? 한 220마력 정도 220. 되는 걸로 토크가? 알고 있습니다. 29점? 맞아요. 네. 그 정도 나오는데 네. 차체 무게 자체가 또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당시 나왔던 차량들보다 상당히 네. 몸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이런 또 그 뭐 220마력이면은 요즘은 뭐 2.0에서도 그렇죠. 네. 막 나오는 그런 그 수치이긴 한데 차체 무게가 가볍고 당시에 나왔던 이 기술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진보된 기술이었고 그리고 엔진 자체가 지금 보면은 뒤쪽으로 상당히 많이 밀어놓은 상태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아카디아가 전륜임에도 불구하고 예, 무게 배분이 네. 예, 상당히 많이 좋다는 거. 이제 헤드라이트 조사각을 이제 조절할 때 예. 원래는 그 자동차 검사소 가서 예. 기계로 하거나 아니면 수동으로 이제 사람이 앞에 서갖고 맞아요. 무릎 뭐 어디 높이까지 예. 하는데 라이트 이거는 켜놓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는 수평계가 달려 있어서 이걸 보고선 이제 조사각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뭐 그렇게 필요한 그렇죠. 기능은 아니긴 한데 네, 네. 그래도 이런 부분까지 네, 생각을 하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장착을 해놓은 게 그렇죠. 네. 진짜 이 수평계를 달아가지고 이거를 딱 장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저도 처음 봤어요. 네, 그리고 이거 같은 수평계 같은 경우는 초기 년식 94년부터 95년까지는 달린 걸로 알고 있고 예. 그 이후 년식에는 이게 없고 그냥 커버를 씌워놨어요. 이 공백 자리를. 그래서 지금 현재 아카디아 남아있는 것 중에 이거 달린 차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이거 너무 처음 봐가지고 네. 약간 신세계 그런 느낌 받았고요. 네, 그래갖고 네. 저도 처음에 가져왔을 때 이게 뭐 릴레이가 잘못된 건가 하고 했는데 네. 알아보니까 원래 순정이 이렇더라고요. 전조등을 안 킨 상태에서는 똑같이 동시에 들어오지만 전조등을 키면 이렇게 엇박으로 나오는 게 아마 그때 당시 그 야간의 안전을 위해서 시한성을 훨씬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안 쓰고요. 네. 이게 요즘 차랑 틀린 점이 뭐냐면 네, 맞아요. 요즘 차는 버튼 한 번 누르면 딱 그 위치로 가는데 얘는 그 위치 갈 때까지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말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네. 한 번만 누르면 되는 게 아니고 네. 꼭 누르고 있어야 된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는 게 네. 약간은 모양이 빠지는. 그렇죠. 네, 그래도 뭐 두 가지의 메모리를 포지셔닝을 할 수 있다는 게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기능이었고 그렇죠. 뭐 실용성을 떠나서 요 버튼이 딱 있는 것만 봐도 너무 이게 그렇죠. 멋이 약간 네, 고급스럽고 네. 진짜 멋이 나고 그리고 이런 도어 트림도 보면 요즘 예전에는 네네. 90년대 후반 정도부터는 이런 도어 트림을 많이 썼었잖아요. 아, 그렇죠. 뭐 국산 EF 네. 소나타라든지 뭐 네. SM5 그런 차들이 많이 썼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 너무 푸근하고 되게 멋있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느 그렇죠. 순간부터는 이제 이런 도어 트림이 다 배제가 돼서 맞습니다. 좀 많이 아쉬운데 저는 요때 90년대 당시 이런 도어 트림이 개인적으로는 너무 마음에 들고 뭔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네, 주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초기형 9495는 이제 어큐라로 돼 있고 아직 국산화를 못 시켜서 그쵸, 예. 그 이후로는 이제 대우 마크가 찍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차 같은 경우 리모컨 키가 메인 키고 그 오픈 도어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네, 그렇죠. 그 기능만 있는 키 하나, 리모컨 키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키 하나, 그리고 카드 키라고 해서 카드 모양 플라스틱에 얇은 열쇠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 있고 발렛 키라고 또 있어요. 네. 보면 여기 키에 보면 위에 주둥아리 좀 튀어나온 게 있죠. 네. 이게 없으면 발렛 키예요. 그거 같은 경우는 네. 시동만 걸 수 있고 트렁크나 이 옆에 다시방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일본 말인데 약간 그거를 못 열어요. 그 되게 놀라운. 그게 순정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키가 주어져. 네, 총 4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센터페이지 쪽에 이제 공조기라든지 오디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아까 계기판 볼 때부터 느꼈지만 뭐 이때 당시에 상당히 뭐 르노 삼성의 SM5 구형 1세대 SM5를 보는 것처럼 당시에 일본 자동차들의 트렌드였던 것 같아요. 상당히 심플하면서 있을 것만 딱 있고 있을 것만 딱 있는데 뭔가 지금 시대에 보면 오히려 약간 모던한 느낌을 주는 그렇죠. 네. 막 개상망측한 디자인이 아니라 그렇죠. 상당히 모던하면서 깔끔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을 맞습니다. 가지고 있고요. 이쪽에 보게 되면은 당시 고급 모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프론트 에어컨이 달려 있고요. 요 이제 전자식 시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아날로그로 하나 박혀 있을 만도 한데. 그렇죠. 또 그건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죠. 그럴 만도 한데 이제 그런 게 그 아날로그 시계는 없고요. 오디오는 여기 순정. 네, 순정입니다. 대우 마크 찍혀 있고요. 이게 신기한 게 여기 한번 찍어 주시겠어요? 핸들에서 볼륨 조절을 하면 얘가 움직여요. 어떤? 얘가 움직이죠. 우와. 그러니까 이게 옛날 뭐 오디오 하시는 분도 그러는데 좋은 오디오 옛날 거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이게 리모컨으로 누르면 이게 그러니까 가변 저항이 달려 있으면 뭐 그냥 얘만 해도 되겠는데 얘가 뭐 절대값으로 돼 있는지 이게 핸들에서도 그렇고 뒷좌석에서도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걸로 해도 이렇게 같이 돌아가더라고요. 여기 지금 CD 들어가는 데는 안 보이거든요. CD가 이게 또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테이프가 있고 CD가 하나 들어가는 게 있고 예. 이 옵션 같은 경우는 트렁크에 이제 CD 체인저가 있어서 예. CD가 6개가 들어갑니다. 6CD 체인저. 네네. 당시로서는 또 진짜 뭐 CD 체인저는 엄청 고급. 그렇죠.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CD 체인저 달려있는 차량들은 진짜 고급 차량들만 달려있는 그런 거였죠. 배터리를 뭐 방전시키거나 뺐다 끼면은 초기화가 돼서 처음에 코드 입력을 안 해주면은 모듈을 못 써요. 맞아요. 네. 제 차도 그래요. 네. 오늘 타고 오신 CR-V도. 네. 그래서 만약에 배터리 교체를 하게 되면 네. 다행히 이 코드 넘버를 알고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죠. 네. 모르면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그렇죠. 차대번호 조회해서 알아봐야 되고, 이게 당시에는 그 차율이 깨고 들어가가지고 이 오디오만 뜯어가시는 분들이 맞아요. 되게 많았대요. 네, 이게 또 옛날엔 또 기술이 발전 안 해서 이제 오디오가 비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은 왜 사제 오디오 소니 뭐 이렇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그런 것도 막 유행할 때인데 2000년 초반까지 유행했었잖아요. 그렇죠. 2000년 네. 거의 초중반까지 유행했었는데 그 앞에 패널만 네. 따로 분리를 해서 그 시동끄고 집에 갈 때 이거를 그냥 그거만 가져갈 수 있게 나오는 제품들도 많았어요. 도난 때문에 그 앞에 껍데기 없으면은 알맹이만 빼가서 뭐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패널 이 위에 1딘짜리 이 패널만 딱 분리를 해서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이 나왔을 정도로 오디오 도난 사고가 상당히 많이 그때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지금 보게 되니까 이쪽에 열선 시트인가요, 여기? 네, 맞습니다. 여기 조절은 어떤 식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이게 단계예요. 네. 오프 있고 올리면 올릴수록 불 들어오면서 금방 뜨거워져요. 장난 아니에요. 이거 지금 불까지 딱 들어오는 네네. 퍼포먼스가 있고, 여기 보게 되면 자세히 보게 되면 순정 비닐까지 지금 네네네 쐬고 있을 때 그 비닐까지 살아있습니다. 언제 뛰시려고 그래요? 이 때문에 안 되죠 이거. 네. 요 아카디아 하면 뭐 그 안전 사양도 상당히 많은 옵션들이 네. 들어간 걸로도 유명한데 네. 이쪽에 보게 되면은 보조석에 네. 95년식인데 보조석에 에어백이 네, 맞습니다. 달려 있어요. 운전석도 물론 있지만 이 보조석까지 달려 있는 게 그 당시에 안전 사양에도 많이 신경 썼고, 뭐 흔히 말해서 프리텐셔널이라고 하면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네네. 사고를 딱 감지했을 때 안전벨트를 당겨서 시트 쪽으로 당겨서 이제 운전자의 그런 거를 방지해주는 기능인데, 이때 당시에는 정말 흔치 않은 기능이에요. 요즘 차량들에도 이 프리텐셔널 기능이 없는 차량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죠. 그 당시에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기술이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뒷좌석 틸팅이 되니까 움직이는데 그냥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앞뒤로. 그래서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있는데 그 1인 신조로 아카디아 타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타다가 이제 요즘 이제 고급 세단 가서 시운전을 하는데 가보니까 뒷좌석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리클라이닝이요? 네네. 그래갖고 그 영업사원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아카디아도 되는데 니네는 이것도 안 되냐고 했더니 막 옵션을 많이 넣어야 되더라고요. 최고 사양 모델에서 이제 옵션을 넣어야 이 뒤에 것까지 틸팅이 되는. 이 리클라이닝 기능은 요즘 현 시대에서도 진짜 최고급 세단에서만 들어가는 옵션이고, 진짜 당시 아카디아의 어떤 그런 위용을 느낄 수 있는 옵션인데, 여기서 단점이 하나 있어요. 보니까 천천히 한 번만 작동시켜 주시죠. 네네. 앞으로 끝까지 하면 이게 끝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키가 한 170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앞쪽으로 만약에 끝까지 당겼을 때 키 크신 분들이 탔을 때는 약간 이게 좁아가지고 키 크신 분들한테 약간 불편할 수도, 그 당시에는 이제 약간 조금 불편했다는 그 얘기가 있긴 있는데, 근데 진짜 좋아요. 자세는 괜찮아요? 네, 진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클라이닝이 되어 이제 약간 지금 각도를 최대한 꺾어놓은 상태이고요. 좀 이제 편하게 좀 누워서 엉덩이를 쭉 빼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짜 이런 자세로 갈 수 있게. 뒷자리 암레스터 쪽에
고급차답게 이렇게 각종 버튼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열선이 적용돼 있고 하지만 1단이고 앞에 뒷자리에서 이제 라디오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오디오 컨트롤을. 볼륨이라든지. 네, 볼륨. 예. 이 뒤에서도 아까 움직이다시피 뒤에서 움직여도 앞에 볼륨 조절 레버가 움직입니다. 차주님 이거는 설마 취급 설명서입니다. 이거 출시 당시 제공되는 설명서인데 네. 원래 제 차에는 없었고 네. 구하셨죠? 이제, 네, 그러시지 않았어요? 따로 구했습니다. 일단은 혼다에서는 카페도 가봤지만 해준다고 해도 거기는 안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부품도 비싸지만 공임부터가 그렇고 이 차를 안 이게 몇 대 없는 상태에다가 그분들도 만져본 차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 서비스 센터이긴 하지만 네, 그렇죠. 전국에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지가 아카디아 잘 보시는 정비사분 계신 데가. 다행이네요. 네,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상호명은 좀 그러니까 의정부 쪽에 의정부 쪽에 있어요. 네네. 장인이. 네네. 그래갖고 글로 가고 있고 부품 같은 경우는 아직 쉐보레에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걔네가 갖고 있는 건 이제 자기네 국산화 시킨 부품 몇 개랑 혼다 부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진짜 너무 비싸요. 예를 들자면 일반 소나타 라지에터 가격이 한 10만원 15만원 할 텐데 2호 같은 경우는 지금 200 몇만 원까지 올랐어요. 타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되려 벤츠나 BMW보다도 부품값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부품 같은 경우는 이게 그나마 이제 북미에 30만 대인가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갖고 애프터마켓 부품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에요. 다는 못 구하지만 이거 시내 주행하면 한 5km 나오는 것 같아요. 시내에서. 네. 고속도로 가면 한 10km는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워낙 배기량도 있고 그때 당시 또 기술의 한계라 연비가 요즘 차만큼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많은 차종을 타본 건 아니지만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정도껏 한다 정도 제 기준에선. 저는 90년대 이 당시 차량들 그리고 이 전세대 차량들을 주로 많이 이제 소개를 많이 해보고 많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90년대 물론 80년대 나온 차량들 이제 어제는 제가 콩코드 탔었는데 그런 차량들도 이제 물론 요즘 차량들과 이질감이 많이 생기긴 하는데 90년대 차량들도 타보면 요즘 차량들과 이질감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특히나 이런 대형 세단 같은 경우에는 물렁물렁하고 얼마 전에 유그랜저도 한번 리뷰를 했었는데 만약에 부모님 뒤에 탔는데 조금 딱딱하면서 뭔가 이게 단단한 느낌을 주면 애비야 이거 차 왜 이러냐 막 이제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질감이 상당히 많이 크다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 요 아카디아 같은 경우에는 요즘 차 타는 느낌이에요. 그 서스펜션 자체 느낌이 크게 이질감이 없고요. 상당히 그래도 요즘 차 타는 처럼 엄청 물렁물렁하지 않고 주행 성능 상당히 느낌이 괜찮고 물론 지금 저희가 이거를 주행 성능 리뷰가 아니기 때문에 고속으로 달려보고 하진 않지만 그리고 그 당시 대부분의 분들이 주행 성능에 대해서 많이 또 알아주셨던 차량이기 때문에 설명드렸고 저도 제가 데일리로 타는 차도 한 14년 된 차인데 국산이고 그거 타다 이거 타면 적응이 안 돼요. 진짜로 담력부터 해서 너무 꽉 눌러야 되고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밀리는 느낌이에요. 밀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튜닝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어느 분들 내가 또 얘기 들어보잖아요. 체어맨 그때 리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대형 세단이고 하다 보니까 또 고급스러운 브레이크 느낌을 주기 위해서 스무스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설계가 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이제 여러 의견 이렇게 취합해 보면 그건 아닌 것 같고 체어맨도 브레이크 많이 밀리거든요. 체어맨이라든지 이제 요 아카디아 같은 경우에는 좀 밀리는 걸로 많이 좀 제동 성능은 좀 많이 부족한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뭐 아카디아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또 그래도 경쟁 차종들 네. 뭐 당시에는 뉴그랜저라든지 뉴포텐샤 네, 그런 차종들이 이제 그 경쟁 차종들이었는데 이제 일단은 결론은 뉴그랜저가 압살을 했죠. 그렇죠. 네, 왜냐면 뉴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배기량 별로 네, 라인업이 다 있었고 장사를 너무 잘하니까요. 그때 당시에도 막 소나타에서 조금만 더 주면 2.0 깡통을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이었던 데 반해서 이 아카디아 디럭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고 싶어도 못 사니까요. 가격 차이가 그렇죠. 뭐 거의 깡통 디럭스 모델이라고 해도 가격이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차이가 났었고, 또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오히려 이제 그 뉴그랜저에는 없는 3.2 고배기량이라는 거, 그게 하나가 장점이 있었는데 아카디아 들어오자마자 3.5를 바로 출시했어요. 뉴그랜저에서. 그리고 이제 다이너티 3.5가 나오면서 이제 겹치니까 그렇죠. 뉴그랜저 단종을 시키긴 했는데 이런 거 보면서 진짜 발빠르게 대처하고 장사 진짜 잘하는구나 현대가. 예, 그런 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성능 그런 게 또 무단 당시 문화가 중요하지만 네. 나는 뉴그랜저를 타. 네. 근데 실제로는 2.0인데 다 엠블럼 보면 3.0이에요. 그렇죠. 3.5, 3.0, V6. 네, 그러니까 남한테 보여주는 게 그만큼 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그런 게 가장 또 판매량에도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었고, 또 그런 거를 현대에서 간파해서 2.0 그랜저, 네. 2.0, 2.4가 제일 많이 팔렸으니까요. 실제로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많은 또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판매량에서 뭐 뉴그랜저를 이기지 못했었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아카디아, 정말 저도 평소에도 많이 궁금했었고 한번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차량이었는데, 왜냐면 너무 예쁘잖아요 지금 네, 봐도.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너무 또 사진한테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마지막으로 올드카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나 아카디아를 영상 보시고 또 저거 사고 싶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혹시 올드카를 아직 안 타고 계시지만 입문을 하고 계신 분,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관리도 힘들고 애착이 없으면 정말 유지하기가 힘들거든요. 제가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었네요. 네. 네. 그래서 꼭, 그리고 올드카 같은 경우는 이걸 데일리로 유지하기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주차도 그렇고 주차 문제도 네. 어려울 수 없죠. 부품 같은 것도 최대한 아껴 써야 되잖아요.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최대한 아껴 탄다고 했는데 벌써 꽤 탔습니다. 저도 이수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좀 묵혀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시동 걸어주고. 그리고 오늘 그때 여주에서 한번 뵙고 지금 이제 두 번째 뵙는 건데, 여기 멀리까지 와주셔서 제 차 찍어주시려고 오셔서 정말 고생하셨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뭐 좋게 잘 편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여주에서 한번 뵀잖아요. 네네. 그때 아카디아 사장님이라고 그때 잠깐 뵀는데 제가 집에 와가지고 너무 후회되는 거야. 또 연락처라도 드리고 언제 협찬을 해줄 수 있냐. 네네. 그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차량들이 몇몇 차량들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날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급하게 막 촬영만 하고 오다 보니까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연락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어제는 제가 콩코드 촬영했는데 에어컨이 안 나와가지고 네. 땀을 막 엄청 흘리면서 촬영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용한 차체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촬영을 해서 너무나 오늘 쾌적하게 촬영했었고, 그리고 차량 상태가 생각보다 너무나 좋아서, 그리고 또 이런 좋은 상태의 차를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리플레이가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